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 요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든 이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예. 자, 신용등급도 필요 없다, 네. 직업도 담보도 필요 없다, 이런 대출, 제대로 된 대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대출은 이른바 작업대출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불법대출입니다. 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겠다, 혹은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문구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들은 뭐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직업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제출을 합니다. 네. 예,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해서 대출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면 이 대출자는 당연히 중간에 불법 대출 조직에게 이 수수료를 주는 형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수료가 무려 30에서 80%에 달하는데요. 100만 원을 빌리면 30만 원에서 80만 원을 수수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가 고스란히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대출자가 대출을 망설이는 것 같으면 3개월만 갚으면 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 파산, 면책이나 아니면 개인 회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킵니다. 얼핏 들어도 좀 석연치가 않은 것 같은데 예. 결국은 꼬드기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좀 악용하는 건데요. 네. 불법 행위로 인한 이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도 뭐 월급이나 연금 같은 꾸준한 소득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요즘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그런 불법 대출도 횡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깡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나 자신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내구제 대출이라는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예. 이 수법을 보면요, 이 대출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일단 개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개통을 한다면 이를 받는 즉시 중고시장에 되파는 건데요. 네. 90만 원에 팔았다면 대출자에게 40만 원, 그리고 이 불법 대출 조직이 50만 원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이 기기도 없는데 휴대전화 번호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통신요금은 계속 대출자가 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또 개통 때 필요한 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렌탈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하면 브로커는 이 정보로 이 렌탈 업체에 뭐 가전제품 같은 걸 렌탈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제품을 받으면 제품 가격의 50%를 대출자에게 일단 지급하고요. 이 가전제품을 바로 중고로 팔아서 나머지 차액을 이 대출 조직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의뢰인은 쓰지도 않는 가전제품의 렌탈료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엔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렌탈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별의별 수법이 다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새는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고리 대출까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앵커님 이 대리입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리입금요? 예.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이 대리입금은 SNS 사이에서 개개인 간의 소액 고금리 이 돈 거래를 네. 의미합니다. 소액을 융통할 것이 마땅하지 않은 10대나 20대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는데요. 네. SNS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뭐 돈을 얼마를 빌려주겠다, 뭐 이자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면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네. 일주일 정도 빌렸을 때 대출 이자를 수고비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 수고비가 3, 4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주일 이자가 30%, 40%인데요. 예. 연으로 따지면 1,500, 2,000%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 거래 시 법정 최고이자는 최대 25%.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2만 5천 원. 뭐 일주일이면 500원도 안 하는데 80배 넘는 이자를 받는 거죠. 또 만약에 연체되게 되면 뭐 지각비라는 연체도 따로 받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통해서 나중에 연체하게 되면 협박을 하는 등의 이 불법 채권 추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양각색의 불법 대출에 만약에 엮이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미등록 대부업체라든가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32에 이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 그리고 개인 간에는 25%를 초과할 수 없고요. 초과하는 이자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만약에 초과해서 이미 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급하더라도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